네, 포커스인 제주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된 여성 할당제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지방정가에서도 여성 할당제 존폐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의 여성 도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강성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오영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도의원께서는 전부 다 초선 의원이신데 강성희 의원께서는 여성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환경도시위원회 활동도 하셨고 네네. 위원장까지 맡고 계신데 네네. 지난 3년 스스로 어떻게 예. 평가하십니까? 저희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환경도시위원회 상임위에 여성 의원이 배정된 예.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기에 저희 워낙 환경도시위원회 현안이 집중되는 이제 상임위다 보니까 뭐 상임위 활동에서 굉장히 그 도시계획이라든지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교통 뭐 도로 관련된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그 용어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전반기 때 이제 상임위원회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서 이제 후반기에 상임위원장까지 맡겨주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바쁘게 지냈고요. 제주도의 현안 하나하나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오영희 의원께서는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맡으시고 네.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한 360여 차례 현장 속으로라는 타이틀로 현장도 다니셨던데 3년간 참 바쁘게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네, 현장 속으로 그 타이틀로 약 370개 넘게 현장 방문을 하였는데요. 이는 주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 큰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현장을 들여다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제 느껴집니다. 근데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는 과정까지 현장의 그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담고 개선하고 또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지난 3년간은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4.3 특위와 그다음에 제주미래관광포럼 대표를 맡으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제가 사회자가 아니라 도민 입장, 도민 네. 패널 입장에서 몇 개 좀 따져보겠습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자, 강성희 의원께서는 네. 환경도시위원장을 맡으신 이후에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결정을 하시는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도시공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하시면서 여러 이제 반대도 많고 논란도 많았는데 이 반대 의견 속에도 조건부 동의를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민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리고 시간에 쫓겨서 굉장히 좀 졸속으로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이제 환경영향 평가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안을 동의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사계절에 대한 어떤 자연환경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든지 생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상하수도 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그 진행하면서 이슈되었던 뭐 학교나 이런 학교 문제. 것들 뭐 거리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좀 많았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담아내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과정의 심사를 충분하게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시간적인 어려움들을 다 도민분들이 아셨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뒀던 거는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이 공원을 존속시킬 수 있겠느냐, 공원을 해제하는 게 맞겠느냐, 그것이 도민들의 미래의 어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내부적인 토론들을 거치고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자, 오영희 의원께 좀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문광에서 3월 24일인가요? 드림타워의 카지노를 기존보다 4배 확장 이전하는데 동의 의견을 내줬는데 5일 전인가는 보류시켰다가 예정에도 없던 상임위를 열어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반대 여론 속에도 동의를 해준 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예정에 없었다기보다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보완 대책을 집행부에 제시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열게 된 것입니다. 또 도의회 의견 제시건에 대해서는 부결이나 무한정 보류를 시킨다는 의미의 의회의 의견이 없다는 그 의미로 해석되고 그다음에 의견 제시건은 안건은 이제 절차 규정으로 절차를만 밟으면 법적 효력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상임위원회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진행된 상임위원회를 안 열어서 아무 얘기를 안 하면 도의회는 아무 입장도 이제 밝히지 않고 방관한 거다.
때문에 입장을 밝힌 거다. 네. 자, 그리고 또 두 분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지방 공기업들을 또 맡고 계십니다. 우선 강성희 의원께서는 제주개발공사를 맡고 계신 환경도시위원회 소속인데 네. 최근에 개발공사 직원들이 삼다수 빼돌리기를 했던 의혹들이 추가로 막 공개가 됐는데 예. 그 도의회 특별 업무보고에서 추가 사실이 또 공개가 됐었는데 이게 네. 스스로 밝힌 겁니까? 아니면 도의회가 밝혀내신 겁니까? 저희가 이제 특별 업무 보고를 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그 이번에는 굉장히 그 최근에 불거졌었던 삼다수 내부의 어떤 직원분들이 그 삼다수를 빼돌린 정황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한 3년 동안에 어떤 그런 그 직원들의 어떤 징계 현황이라든지 어떤 감사의 내부적으로 했었던 감사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외부에서 받았었던 감사의 내용들을 좀 자료로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는 좀 어렵고 비공개적으로 이제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특별 업무 보고 받기 전에 이제 그런 자료들을 좀 받아보게 됐고 그 안에 이제 2020년 작년 3월 경에도 삼다수를 직원이 이제 빼돌린 상황이 이제 저희가 이제 보게 됐고 그런 측면들 때문에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는 뭔가 이 감사 기능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조금 뭔가 제대로 체계가 잡히지 않았고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의회에서 특별 업무 보고를 안 받았으면 지난해 빼돌리기 했던 거는 공개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 개발공사에서 삼다수 빼돌리기가 장기간 그리고 조직적으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도 가서 보니까 워낙 이제 삼다수는 이제 유통 과정이 굉장히 이게 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삼다수 같은 경우는 또 유통 체계가 이제 그 민간 기업으로 해서 위탁을 해서 대행하는 것도 있지만 직거래를 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공급하는 체계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직영으로 공급하는 체계에서 배송해야 되는 업체에 작년에 배송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이제 빼돌렸던 거고 이번에서 가서 보니까 이제 직원분들이 뭐 사내 판매도 있고 후원이라든지 홍보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한 것들이 있어서 생산에서부터 최종 판매까지의 그런 전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과정에 대한 어떤 감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너무 옛날 방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허점들을 노리고 너무 안이하게 직원분들도 그런 부분의 어떤 행태들을 보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산 유통기업인데 어떤 현대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다 라벨링을 하고 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자, 오영희 의원께서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제주관광공사를 이제 감독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관광공사가 2억 원을 들여서 한국 능률 컨설팅에다가 경영 진단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저도 뭐 어디 봤습니다만은 나오자마자 부실 용역이다 이런 욕들이 막 나오던데 왜 부실 용역이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까? 그 제주관광공사가 지금 설립한 지 이제 1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조직 안정화가 되기보다는 아직도 이제 관광협회 업무 중복, 그다음 과다한 운영비 이제 지원, 면세점 등 수익 사업의 실패 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속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원 복리에서도 그 임원은 최대 임금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실무 직원들은 전국 공사 대비 이제 최저 임금을 받는 등 이제 내부 조직 경영에서 문제점들을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경영 진단서를 보면 좀 대안이 부족했다. 네,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혁신적인 그 조직 개편이 이제 내놓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운영 효율성 제고 부분이 맞는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다음 관광공사는 이제 관광업계의 정책 기관이자 또 지원 기관이기도 했는데 그런 내용에 이제 반영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아쉬움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위직들 급여 높은 거는 그 도지사 측근들이 들어가기 때문인 거고 직원들은 뽑아서 이렇게 급여 차이가 막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 부분에서도 또 심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면세점하고 제주국제자유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면세점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하신 기사를 제가 봤는데 지금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270억 원 적자를 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데 과연 JDC가 상생 방안에 대해서 협조를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면세점 사업 자체가 좀 만만치 않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면세점 그 특성상 그 금융의 경제적이라든가 브랜드 이제 협상력이라든가 운영 경험이 필요한 그 진입 장벽이 이제 매우 이제 높은 산업입니다. 그 좀 파워 브랜드 입점, 그다음 상품 확보 등에 있어서 그 관광공사가 지금 현재 노하우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다음 현재 공항에 있는 JDC 면세점 비해서 입지적으로 이제 아주 이제 불리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가 공기업인 JDC 면세점과 경쟁 구조가 아니라 그다음 중문 관광단지 내 지정 면세점이 이제 공항으로 뭐 이전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운영 주체를 이제 단일화 시킨다든가 그다음 면세점의 이용 횟수 그다음에 이용 그 한도를 확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정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도 어차피 정치인이시니까. 자, 원희룡 지사가 대권 출마는 뭐 하겠다는 입장은 이미 밝혔고 지사도 사퇴를 할 예정이신데요. 일단 우선 강성희 의원께서는 원희룡 도정 7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이제 보기 좋은 그림만 그리다가 내려오는 꼴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민분들은 원지사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한 번도 제주에서 거주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분이 제주를 정말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말 많은 기대를 했거든요. 그동안에 뭐 지지받지 못했었던 거의 뭐 60%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도지사로 선출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도지사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 전에도 뭐 대선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원지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평생 살겠다. 제주에 뼈를 묻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제주의 현안들을 부여잡고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거에 대한 방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난제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은 했겠으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거의 없다. 정말로 30년 만에 뭐 대중교통 개편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버스 준공영제를 민선 6기에 막판에 이제 그거를 자기네가 이제 정책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했지만 지금 되돌이켜 보면 1년에 1,00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걸 앞으로 이걸 언제까지 지속해야 될지 정말 해약은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제주도민분들한테 너무나 큰 재정적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되었고요. 원지사는 처음에는 굉장히 그 이전 도정에 설거지를 하셨다고 주장하셨지만 솔직히 얘기하면은 원지사님은 재정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은 시기에 민선 6기 때는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재량 사업이라든지 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서 도민분들한테 인기를 정말 뭐 이렇게 더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편으로 돌이켜 보면 지금에 와서 보니까 2014년에 우리 제주도의 공무원이 5,13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4월 지금은 6,306명이거든요. 그래서 1,170명이 22%가 급증을 해요. 그러면 공무원한테만 정말 좋은 도지사였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항상 말하는 작은 정부 그리고 뭐 긴축 재정 그런 건 정말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은 잘 그렸는데 색칠도 좀 이상했고 완성도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오영 의원께서는 같은 당 소속이신데 좋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강성희 의원님께서 좀 부정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탄소 없는 섬 2030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타도시보다 이제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 실현의 그 이제 앞장선 점 그리고 더 큰 이제 내일센터, 청년센터를 통해서 그다음 젊은 그 혁신 인재를 좀 양성했다는 점, 그다음에 4.3 특별법 이제 전면 개정,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강정마을 이제 상생 협약 등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의 이제 오랜 그 고통과 그 갈등의 치유에 좀 노력했다는 점을 이제 높이 이제 평가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 제주 이제 공직사회에 이제 좀 공정하고 이제 투명한 방향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평가를 이제 받고 있다는 점을 이제 높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조만간 이제 대선 본선 무대에 오를 것 같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대권 도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민으로서는 이제 무한한 영광이죠. 이 국민의 후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후보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제주의 가장 섬 속에 그 아들로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범야권 후보들 중에 원희룡 지사가 대권 주자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희 의원께서는 원희룡 지사의 대권 도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별로 기대하는 게 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여전히 지지율이 바닥이고요. 예. 전국에 뭐 방송 출연도 했고 개인 유튜브도 했고 예. 페이스북 정치를 꾸준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쟁력 있는 후보로 계속 국민들한테 이제 호소를 했지만 예. 국민들이 전혀 그 진정성을 기대하는 거가 예.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제주도지사로서 뭐 했는지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것이 저는 걱정스러운 게 예비 경선에서 컷오프 당하면 다시 도지사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한편으로는 최근에 좀 들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민의 입장에서도 정말로 답답한. 예. 네, 원희룡 도정에 대한 평가는 이제 당 소속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자,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범야권이나 대권주자를 뛰고 있는데 우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압축해서 6명으로 압축이 돼서 네. 지금 가고 있는데, 내년 그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네.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제 정권의 재창출, 정권을 어떻게 예. 하면 더 유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국민들의 신뢰에 예.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러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하시는지 정말 무섭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국민들의 어떤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 좀 진중해지셨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요. 특히나 과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부족한 것은 개선하고 바꾸고 실질적으로 더 국민의 삶을 낫게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더 예. 무엇인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지향점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과 사회적인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겠다, 불로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걸 위해서 새로운 방식의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아젠다가 다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순환 경제를 통해서 어떤 경제 성장의 어떤 동력을 다시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 막중한 어떤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호소해서 더 신뢰를 받는 그런 예. 정당으로 더 도약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어떤 더불어민주당에서 약간 떠난 민심을 돌려서으면 충분히 정권 재창출이 될 거다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오영 의원께서는 내년 3월 예. 정권 교체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현 정부와 그 국회를 보면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그다음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공정성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이제 청년 실업 문제, 그다음 부동산 문제, 그다음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 그 수혈 방안 예산들, 그다음 더 악순환이 이제 가져오고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실거주 문제가 이제 부동산 법을 영향을 주고 있어서 도민들은 물론 이제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많이 떨어진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이 정권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도민들이 예.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봅니다. 네네. 예. 자, 이제 강성희 의원께서는 이제 지난번 선거에서 화북동에 출마하셔서 당선되셨는데 내년 6월에 출마하실 거죠? 많은 분들이 예. 물어보십니다. 처음에 도전할 때보다 지금은 예. 더 마음이 더 무겁고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제 4년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냉정하게 제 스스로 네네. 보려고 하고 있고요. 여전히 제주와 화북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사명감을 더 무겁게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제주 도민의 어떤 삶을, 그리고 화북 주민의 어떤 삶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책임감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면서 지역 우리 뭐 가족분들이라든지 또 지인들이라든지 또 지역의 뭐 많은 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출마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오영 의원께서는 지난번 선거에 비례대표로 당선되셨는데 네. 지역구 출마하실 거죠? 어느 지역구 생각하시는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궁금합니까? 예, 지금까지는 이제 특정 선거구가 아니라 이제 비례대표로서 예. 그 다음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이제 제주도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도민들과 이제 소통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내년 지방 선거구에서 어느 지역을 선거에 도전할 것이냐. 지금 임기가 한 1년 정도 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이 소통하면서 예.
이제 당과 같이 이제 가족들과 협의해서 지역 예. 주민들과 해서 조만간 지역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도의회 43명 의원들 가운데 여성 의원이 8명, 19%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역구 서주식 의원은 이제 강연을 포함해서 2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제주에서 여성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문턱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우선 강 의원께서는. 정말로 지금에 돌아보면 지금은 정말 좋아진 겁니다. 예. 정말 제주가 정말 10%를 넘은 어려웠거든요. 계속 지방자치가 정말 30년이 됐어도 예.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공직 그 선거법에 보면 그 지역구 그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반드시 한 명 이상은 예. 여성을 후보로 이렇게 해야 된다, 공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 규정이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겨우겨우 그 수준에 맞춰오고 있고 전국 평균 딱 제주가 예. 지금 전국 평균인데요. 앞서 우리가 이제 오늘의 주제 중에 뭐 할당제 예.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이 정치 분야는 여성만의 할당제가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의 할당제, 사회적 약자들의 할당제, 그다음에 세대의 어떤 청년들에 대한 할당 예. 뭐 이런 것들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그나마 정치 영역에서 조금의 목소리들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주에선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조금 더 값도 더 쉽게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가 살던 곳의 어떤 그런 변화를 이끌기 위한 어떤 정치 참여에 대한 것들이 조금 어려워서 제주도의 어떤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굉장히 조금 지금도 어려운 상황 아닌가. 예, 예. 오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주도 의회 아까 여성 그 비율이 약 19%로 했는데 선출직만 따져봤을 때는 한 6.9%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적은 수치인데 그 제주도는 또 타 도시에 비해서 여성 인구가 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정치의 그 장벽에 부딪힌 점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도의 오랜 그 역사성에 비춰볼 때 가부장 제도가 많이 뿌리 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여성들이 이제 사회 진출하면서 의지가 되게 이제 강해졌고 또 이렇게 앞에 계신 강성희 의원님도 계신데 이제 선출하면서 이제 정치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제도를 통해서 이 정치에 입문해서 다시 지역구에 선출하고 재도전하는 것들은 좀 바람직한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예. 또 우리 여성들이 또 많이 또 분발해야 될 점이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성할당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다른 정치 얘기, 현안 얘기를 했던 게 어떤 여성 정치인들이 그만큼 제주 현안에 관심도 많고 해결 능력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해석 능력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여성 할당제에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중석 그 국민의당 대표가 당대표 선거하면서 2000년부터 적용됐던 이 여성할당제를 폐지하자. 그래서 그 위에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성할당제가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넓혔다는 의견도 있고 뭐 역차별이다는 이런 비판도 있는데 우선 강성희 의원께서는 유지, 폐지 어느 쪽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당연히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할당제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성별이 아니라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영역, 그다음에 이제 세대 간의 어떤 균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할당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수단으로 그런 것들의 실현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정말로 이준석 대표 30대의 당대표 엄청난 돌풍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여성 할당제라든지 뭐 여성부 폐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경솔하게 굉장히 우리 국가의 아주 중요한 어떤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경솔하게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여성 할당제는 정치 영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 그래도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공적 영역, 공공 영역에서는 예를 들면 공무원 할당제가 있겠지만 공무원 할당제는 양성평등 할당제입니다. 채용 목표제라고 하죠.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지금은 공적 영역에서는 공무원들로 합격했을 때 한쪽의 성 비율이 너무 다분히 많은 경우는 양성들을 좀 더 균형 있게 채용하기 위해서 남성분들을 더 많이 뽑는 방식으로 이 제도가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민간 기업에서는 전혀 여성 할당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성가족부가 공격받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예전 2011년에 있었던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셧다운 제도가 예. 여가부에서 청소년 정책으로 강하게 추진을 했었고, 그거는 여가부의 어떤 목소리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너무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에 몰입하고 예. 있다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해서, 그러면서 여성부에 대한 공격들이 청소년들, 20대들의 공격들을 너무 많이 받고 예. 있습니다. 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지금 젊은 정치인으로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좀 존경합니다. 예. 근데 이제 여성 청년 할당제 폐지 등에 대해서는 그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여성 할당제가 만들어진 의미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성 할당제는 우리나라의 그 사회 정서를 이제 반영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가부장적 그 사회 인식에선 높은 상황에선 여성이 이제 정치 입문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이제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에서 의회를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선출 선거에 직접 참여했던 이제 여러 여성 의원 정치인들을 볼 때는 예. 현장에서 이제 부딪히는 성평등 지수에서 이제 많은 차이점을 예. 보여줍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 할당 폐지는 지금은 좀 너무 이르다. 예. 그 다음에 향후에 점진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뭐 여성분이시기도 하지만은 좀 유지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도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분구 통폐합 하나, 그리고 비례대표 축소, 또 교육위원 축소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우선 오영희 의원께서는 어떤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글쎄요, 내년 그 제8회 그 지방 동시 선거를 앞두고 지금 전민가 의견들이 이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딱히 이제 대안이 예.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고질적으로 이제 교육위원 제도가 이제 존폐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이제 많은 상황에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범위를 확대시켜야 되느냐, 기존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이제 논의가 돼야 될 상황들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대선이 이제 임박한 가운데 특별 이제 법 개정으로 좀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좀 더 이제 각별한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 의원께서는 네, 어떤 방안이 저는 가장 하나하나 문제가 다 좋다고 어렵다고 예. 보고 있고요. 비례대표 축소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왔었던 이 할당제 제도가 퇴색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소선거구 제도이기 때문에 예. 승자 독식 정치 체계가 지금도 여전히 있고, 그것이 갈등을 더 유발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연대라든지 어떤 연립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선거구 통폐합과 분리 문제에 있어서는 인구 감소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논리, 그 인구 숫자의 어떤 그런 균형,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거냐, 그 지역의 어떤 예. 형평성들을 어떻게 좀 개선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것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예. 교육의원 제도 관련해서는 교육 자치가 과연 무엇이냐, 교육 자치의 어떤 실험으로서 제주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좀 더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구 분구 통폐합 쪽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좀 강하다 이런 느낌이 좀 살짝 듭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 어려운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민생 현장 찾아가는 여성 정치인들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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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떤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거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사직 사퇴 시기를 미룬 것도, 도정 공백 상황에 공동 대응하겠다며 제주도의회 여야 원내대표들이 협치를 하기로 한 것도 뭔가 책임을 지겠다는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선택이 대선 구도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또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거라서 이런 게 이유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제주지방 정치의 양축인 도지사와 도의회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제주도민들의 공감을 얻고 해법도 빨리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포커스인 제주 6번째 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